계약을 취소하고 싶은 이유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잔금을 치를 자신이 없어진 경우도 있고 계약할 때 들었던 설명과 실제 내용이 달랐던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 이후 설계가 바뀌었거나 입주가 늦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보다 먼저 봐야 할 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우킥의 정수현 변호사입니다. 분양계약 해지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말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변호사님, 분양계약하면서 계약금 500만 원만 먼저 냈는데 이 돈을 포기해서라도 계약을 끝내고 싶습니다. 그냥 이 500만 원만 포기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분양계약에서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분양 현장에서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분양가가 5억이고 계약금이 10%, 그러니까 5천만 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거기서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오늘은 일단 500만 원만 넣으세요. 나머지 계약금은 며칠 뒤 맞추시면 됩니다. 동호수라도 잡아놓으려면 일부라도 먼저 입금하셔야 합니다. 문제는 그 500만 원이 어떤 명목으로 들어갔느냐입니다. 계약서에 동호수, 분양 대금, 계약금 총액, 납부 일정이 이미 정해져 있고 500만 원이 계약금 일부로 들어간 것이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실제 입금액은 500만 원이어도 계약서상 계약금 전체인 5천만 원이 해지나 위약금 판단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서에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 계약 해지 시 계약금을 몰취한다는 조항이 있으면 더 유의하셔야 합니다. 계약을 취소하고 싶은 이유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잔금을 치를 자신이 없어진 경우도 있고 계약할 때 들었던 설명과 실제 내용이 달랐던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 이후 설계가 바뀌었거나 입주가 늦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보다 먼저 봐야 할 게 있습니다. 지금 계약이 어느 단계까지 왔는지, 그리고 귀책 사유가 내 사정인지, 시행사 쪽 잘못인지입니다. 이 두 가지에 따라 쓸 수 있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은 분양계약을 끝내고 싶을 때 실제로 쓸 수 있는 방법 5가지를 짚어드리겠습니다. 다만 취소, 해지, 철회는 구분해서 들어보셔야 합니다. 철회는 법이 정한 기간 안에 계약을 되돌리는 겁니다. 취소는 계약할 때 속았거나 중요한 착오가 있었을 때 문제 삼는 내용입니다. 해지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나중에 사유로 끝내는 걸 의미합니다. 어떤 방법을 쓰느냐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의 범위도 달라지고 상대방에게 주장해야 할 내용도 달라집니다. 첫 번째는 방문판매법상 청약 철회입니다. 계약한 지 얼마 안 됐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방법입니다. 방문판매법이라고 하면 집에 방문 판매원이 찾아오는 장면을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 이 법이 부동산 분양계약에서도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핵심은 내가 스스로 알아보고 홍보관을 찾아간 것인지, 아니면 상대방의 적극적인 권유로 방문하게 됐고 그 흐름 속에서 계약까지 이어졌는지입니다. 전화나 문자로 권유를 받았다든지 길거리 홍보 직원의 안내를 받고 모델하우스에 방문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광고를 봤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대방의 적극적인 권유가 있었는지, 그 권유 때문에 방문하게 됐는지, 그 자리에서 계약까지 이어졌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상가, 지식산업센터, 수익형 부동산처럼 투자 목적이 강한 경우에는 이 법에서 말하는 소비자의 자신이 해당하는지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 분양 계약에만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 기준이고 계약서를 제대로 받지 못했거나 철회 관련 고지가 누락됐다면 14일을 세는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이 인정되면 시행사의 잘못을 따질 필요 없이 이미 낸 돈을 돌려받는 방향으로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가지 방법 중 계약자에게 가장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반드시 내용 증명으로 의사를 남겨두는 게 안전합니다. 14일은 생각보다 금방 지나갑니다. 두 번째로, 아직 중도금이 나가기 전이라면 계약금 포기 해지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 시행사에 특별한 잘못이 없을 때 내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끝낼 수 있는지 보는 겁니다. 민법상 계약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약금의 성격을 가집니다. 상대방이 아직 계약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아까 500만 원만 먼저 넣은 경우를 말씀드렸죠. 여기서 그 문제가 다시 나옵니다.
나옵니다. 그렇다면 그 500만 원이 계약금 일부로 인정된다면 500만 원만 포기하면 끝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계약서상 계약금 전체인 5천만 원이 해지나 위약금 판단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까지 있다면 단순 해약금 문제가 아니라 위약금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입금액만 따져보시면 안 됩니다. 계약서가 작성됐는지, 동호수가 특정됐는지, 입금 명목이 무엇이었는지, 위약금 조항이 있는지를 같이 봐야 합니다. 자금 마련이 도저히 어렵다면 이 단계에서 정리하는 게 나중에 더 큰 피해를 막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중도금이 실행되면 계약금만 포기하고 빠져나오는 길은 훨씬 좁아집니다. 중도금 대출이 실행된 이후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 단계부터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끝내기가 어렵습니다. 시행사와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여기서도 많이들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중도금은 은행에서 대출로 나간 거잖아요. 제 돈이 직접 나간 건 아닌데요. 내 통장에서 직접 나갔는지 은행 대출로 나갔는지는 핵심이 아닐 수 있습니다. 중도금 대출이 실행돼 시행사에 돈이 들어간 이상 계약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합의 해지는 정해진 답이 아니라 시행사와 어떤 조건으로 정리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계약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도 있고 반대로 추가 정산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시행사가 절대 합의를 안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잔금될 능력이 없는 계약자를 붙잡고 소송까지 가는 것보다 일정 금액을 정산하고 다른 사람에게 다시 분양하는 게 낫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2단계에서는 계약금만 포기하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중도금 대출 이자, 지연 손해금, 위약금, 대출 정산 문제가 함께 얽힐 수 있습니다. 전화로 사정만 얘기해서는 시행사가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내용 증명으로 계약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고 그 이후에 정산 조건을 협의하는 방식으로 가야 합니다. 계약할 때 들은 설명이 사실과 달랐을 때 얘기가 또 달라집니다. 상담하다 보면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아파트 분양 상담에서 자주 문제되는 설명들이 있습니다. 여기 생기면 도보권 아파트가 된다거나 초등학교가 바로 옆에 들어올 예정이라거나 중도금 대출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의 설명입니다. 이러한 말을 믿고 계약했는데 실제로는 사실과 달랐다면 표시광고법 위반이나 민법상 기망, 착오를 근거로 계약의 취소나 손해배상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이 인정되면 낸 돈을 돌려받는 방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입증이 꼭 필요합니다. 광고가 조금 과장됐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취소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설명이 계약을 결정하게 만든 핵심 사정이었는지 실제로 사실과 달랐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역세권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과 역신설이 확정됐다는 말은 다릅니다. 대출이 잘 나올 수 있다는 말과 80% 무조건 나온다는 말도 다릅니다. 분양 사건에서는 이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시행사 측은 보통 분양대행사 직원이 개인적으로 한 말이라고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광고물이라든지 문자, 카카오톡, 녹음 파일, 모델하우스에서 받은 자료 이런 것들이 있어야 실제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후로 받은 자료는 지금이라도 모두 챙겨두셔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계약 당시 설명이 문제됐던 경우입니다. 그런데 계약할 때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였는데 나중에 상황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5번째입니다. 설계가 바뀌었거나 입주가 늦어진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자주식 주차가 기계식으로 바뀌었다. 출입구 위치나 동선이 크게 달라졌다. 약속했던 자재가 다른 자재로 사용됐다. 입주가 계약서상 예정일보다 상당히 늦어졌다. 이런 경우에는 계약 내용과 실제 이행이 본질적으로 달라졌는지를 봐야 합니다. 작은 균열, 마감 불량과 같은 경미한 문제만으로는 계약 전체를 취소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정도인지 분양 당시 약속한 핵심 내용과 달라졌는지가 중요합니다. 시행사 귀책 사유가 인정되면 낸 돈을 돌려받는 방향으로 갑니다. 다만 하자나 변경의 정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주 지연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서에 입주 예정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연 시 어떤 조항이 있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합니다. 이 부분은 계약서마다 다 다릅니다. 설계 변경 통보서, 준공 지연 공문, 하자 사진, 시행사 문자와 같은 자료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자료가 있어야 계약 내용과 실제 이행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돈을 실제 돌려받을 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계약을 끝내는 것과 실제 돈을 돌려받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소송에서 이기고도 돈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돈을 돌려받으려면 돈을 직접 돌려달라는 청구까지 같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도금 대출이 이미 실행됐다면 한 가지를 더 봐야 합니다. 시행사와의 계약이 끝났다고 해서 은행 대출 채무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분양 계약은 해지됐어도 대출 계약은 별도 계약이라서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사건에 따라서는 이 부분까지 함께 다퉈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을 하게 된다면 상대방을 누구로 잡을지도 중요합니다. 계약서 하단 날인란을 보면 신탁사 이름 앞에 어떤 명칭이 붙어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탁사가 단순 자금 관리자인지 아니면 매도인이나 사업 시행자로 계약자에 들어와 있는지에 따라 소송 상대방이 달라집니다. 피고를 잘못 잡으면 소송이 길어지고 절차가 꼬일 수 있습니다. 지금 분양계약 해제를 고민 중이시거나 시행사와 협의가 잘 되지 않거나 중도금 이자가 계속 쌓이고 있다면 더 늦기 전에 매일법률사무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와 상황에 맞는 대응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이 주변에 계시다면 이 영상 한번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